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그리고 ICT 융합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손원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왓슨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컨버세이션 API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각자 IBM 블루믹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생성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왓슨 API란 무엇일까요? 왓슨 API는 IBM에서 제공하는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챗봇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먼저 자연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인간들의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 밥 먹었어? 아니면 밥 먹었냐? 밥 먹음? 뭐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은 같은 의미를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어라고 하고, 이러한 자연어를 챗봇을 개발할 때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IBM은 왓슨 API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왓슨 API를 사용해서 챗봇 개발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챗봇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이렇게 많은 분야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뭐 의료, 헬스케어, 스마트홈, 아니면은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이나 쇼핑, 관광, 뭐 교육, 뭐 커넥티드카, 뭐 은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을 포함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왓슨 API를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챗봇을 어, 배포하고 서비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왓슨 API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금 이렇게 한 8가지 종류의 API가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컨버세이션 API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퍼스널리티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SNS라던가 아니면 제가 뭐 대학교 과제 레포트들을 제출하면서 작성했던 글들을 제출하게 되면 이 API가 판단을 해서 저의 뭐 성격이나 성향들을 뭐 판단해서 알려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투 스피치 혹은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API들은 뭐 문자나 음성들을 넘나들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챗봇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API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컨버세이션 API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저랑 함께 사용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블루믹스라는 이 IBM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생성해 주시고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핫스팟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이 블루믹스 자체가 좀 느린 감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느린 감이 더 있네요. 네. 일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로그인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되실 텐데요.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왓슨, 여기도 왓슨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왓슨 서비스 작성을 눌러 주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PPT 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시게 될 텐데 컨버세이션을 클릭해 줍니다. 먼저 제가 이 서비스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프랙티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좀 늦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런치 툴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샘플 워크스페이스를 볼 수도 있으시고요. 먼저 저희는 저희만의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해 줄게요. 저는 테스트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인텐트, 엔티티, 다이얼로그라고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동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엔티티는 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이얼로그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챗봇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대화를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정해 주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주문한다는 상황을 예시로 인텐트를 생성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인사하기라는 인텐트를 줄 수 있겠죠. 인사하기 생성을 해주시고 이게샘플에서 자연어들의 예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챗봇이랑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만 학습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문하기. 그래서 주문할게 주문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티티는 제가 명사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페에서는 커피, 차, 디저트, 빵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팔지만 저는 커피 엔티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게 있으면 동의어로 영어로 써볼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있고 또 줄여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생성해 주시고 카페라떼, 카페라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동료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엔티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온오프 형식으로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엔티티들에 대해서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날짜나 숫자, 퍼센티지, 시간,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온오프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번 시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다이얼로그에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먼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애드 노드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챗봇이 인지를 했다 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인텐트로 인사하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인사하기라는 인텐트를 설정했던 뭐 하이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챗봇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떤 걸 쓸 도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끔 응답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하기 다음에 주문하기라는 게 있었죠. 주문하기. 이런 그 다이얼로그는 근데 주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여기 인사에도 마찬가지고 인사에 반응하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주문하기라는 게 있으면은 네, 주문할게 라고 하면 네, 주문을 도와드릴게요. 어떤 것을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게 만들어주고요. 다음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응답을 받았을 때 커피 주문 받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 엔티티에서 커피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떼 이런 식으로 네, 사용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커피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주문받았으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 3,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이 커피에서 카페 라떼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것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을 받고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 그 시나리오와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봤고 이 항목을 눌러보시면은 이 즉각적으로 바로 옆에서 테스트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는 이 환영 인사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묻게 되는 거고 뭐 처음에 인사로 뭐 안녕 이런 식으로 저희 묻게 되면 네 제가 이 다이얼로그에서 설정했던 이 인사에 반응하기라는 이 다이얼로그에서 지정했던 거를 그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뭐 나는 주문할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그 인텐트 주문하기에서 지정했던 그 예를 다시 답변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이 주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다이얼로그에서 설정했던 말을 또 되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커피에 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이얼로그 설정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 3,000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 네 동일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이 챗봇이 그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대답을 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제 왓슨 컨버세이션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충분히 숙달이 되시면은 여러분들도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뭐 다양한 메신저 어플들을 통해서 서비스 챗봇을 재개발하시고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는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주대 강의실 예약 챗봇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일단 MySQL을 통해서 제가 작성한 왓슨 컨버세이션 API랑 연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카톡 서버랑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블루믹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면은 이 컨버세이션 API에 대한 이 웹 앱 그 UR 서버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카톡이 요구하는 이러한 그 키보드 형식, 지금 뭐 버튼 형식으로 챗봇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컨버세이션 API를 통해서 작성했던 것처럼 직접 텍스트 형식으로 챗봇을 제공할 거냐,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게 되고 통과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시연 영상을 좀 보여드리자면 아주대학교 강의실 예약 챗봇이라고 해서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고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 그 DB 안에는 이전에 예약되어 있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약을 원한다고 하면은 뭐 언제 예약을 하려고 하는지, 뭐 어떤 건물로 예약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총 몇 명이서 이용을 하게 될 건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챗봇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상호간 110호, 211호는 모두 예약이 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강의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름과 학번을 입력해서 예약을 완료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예약 정보가 DB 안에도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했을 때 이 DB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취소를 하면 이렇게 DB 안에서도 삭제가 되고, 취소한 정보를 조회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한 데모 형태의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그 챗봇을 개발을 해봤었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익히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 우수한 그런 챗봇을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IBM 왓슨 API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저는 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IBM 디벨로퍼 워커스에 들어가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게시글 포스트를 통해서 사용법이나 튜토리얼과 같은 게시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따라하면서 익혔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그 아울리치 팀에 계시는 조현정 개발자님을 또 직접 뵙기도 하고, 또 게시글을 통해서 뭐 많이 따라하면서 익히기도 해서 그렇게 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왓슨 API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또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설명은 이제 다 드렸고요. 네, 이렇게 제가 또 이 챗봇 개발을 하면서 뭐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통해서도 챗봇을 개발할 수 있고, 뭐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다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IBM 왓슨 API를 사용해 보니까 챗봇을 개발하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확실히 더 쉽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블루믹스 상에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굉장히 쉽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챗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쉬운 그런 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실제로 챗봇을 개발해 보시고 서비스로 배포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